반갑습니다. 깊이가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손병호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우리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생명과학 첫걸음을 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과학 1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일단은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손병호입니다. 자, 근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통합과학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고3 생명과학을 보통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송파 로고스학원 원장님께서 고2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학원에서 고2를 좀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고3도 당연하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거 아니에요. 제 소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는 손병호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한 뒤에 이투스에서 생명과학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 딱 3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대치연탑, 송파로고스, 분당 대천학원. 제가 다른 학원도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요. 많이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 시대인재 학원도 나갔었고 다 아시죠? 그리고 다른 지역 학원도 나갔었는데 줄인 이유가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학원에 있는 학생들만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다 빼고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 간곡한 부탁을 한 3곳에서만 오프라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에 훨씬 더 저는 힘을 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세 학원은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딱 3군데만 정했습니다. 근데 뭐 이투스에서 생명과학 대표 강사 뭐 1등이거든요. 대표 강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학원 나가는 거 알겠는데 잘 가르치나요? 실력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쵸? 이거 하나로 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능 생명과학 오류를 가장 먼저 발견한 강사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021년 12월 3일 금요일에 제가 찍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아직 수능 이제 성적이 발표는 안 됐지만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생명과학 2 20번 문제가 오류예요. 오류인데 이제 평가원이 인정을 안 해가지고 막 애들이 뭐 행정소송을 걸겠다, 뭐 법적인 분쟁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저입니다. 가장 먼저 수능 본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제가 이거 오류다라고 했고요. 학생들이 제가 말한 내용을 레퍼런스 이제 그 참고 문헌 같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삼아가지고 소송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그냥 저는 실력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찍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리면은 제 실력에 대한 얘기는 끝난 것 같아요. 일단은 내신 생명과학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비 고2 친구들 내년에 학교 가시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많이 못 갔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는 학교 다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학교 가시면 내신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내신 시험 전에 먼저 제가 수능 생명과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들어보세요. 알았죠? 수능 생명과학은요, 수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이제 국어도 선택형이 됐고 수학도 선택형이 됐지만은 과학탐구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탐구 원과목 4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투도 4개죠.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생명과학 1입니다. 뭐 생명과학 2까지 합치면은요, 다른 과목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만 따진다면은 지구과학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항상 뭐 매해마다 뭐 어느 과목이 3,000명 많고 뭐 적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2020학년도 수능부터 올해 치른 수능까지입니다. 이게 수능이 연도가 하나 높은 이유는 그 다음에 대학 갈 애들이 치는 수능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22학번을 위한 수능이어서 22수능이라 부르고요. 그럼 당연하게 2019년에 치러진 수능이겠죠. 교과는 이때 바뀌었습니다. 교과서가. 자,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4번째 학년의 친구들이에요. 4번째. 자, 근데 수능의 난이도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보이시죠? 1등 커트라인, 2등 커트라인, 3등 커트라인인데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 생명과학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알았죠? 많이 선택하는 거는 학생들이 처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다른 과목 대비 굉장히 수월하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좀 어렵건 하거든요. 할만한데 어려워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할만합니다. 근데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학생들은 계속 어렵게 공부를 할 것이고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생명과학 그냥 멍 때리면서 쉽겠거니 하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쉽겠거니 하면서 집에서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언제? 2학년 겨울방학 때 가장 시간이 많을 때요. 가장 시간이 많습니다. 이때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나 B킬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생명과학은 크게 두 파트의 주제가 있습니다. 킬러와 B킬러. 이거는 난이도가 정답률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제의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제와 어려운 주제. 오케이? 그 어려운 주제가 킬러고 쉬운 주제가 B킬러인데 B킬러 문항들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킬러 문제, 어려운 주제의 문제를 푸는 데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남은 시간이 좀 짧아요. 알고는 계시죠? 수능 문제 20문제고요. 30분 시험 칩니다. 오케이? 근데 그 30분 안에 20문제 푸는데 산술적으로 1.5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 제껴야 되는데 킬러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보통 4분에서 5분 걸려요. 그래서 B킬러를 빠르게 풀고 저한테 배운 친구들 수능 가시면 한 5분 정도에 풀어요. 혹은 뭐 많아야 10분 푸는데 그렇게 빨리 풀고 나머지 이제 킬러 문제 풀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기서 발목 잡습니다. B킬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만 쓰는 자료입니다. 뭐냐면요. 3단원 생명과학에서 볼륨이 가장 큰 단원입니다. 항상성과 몸의 건강이란 파트예요. 참고로 평균 정답률이 76, 79 엄청 쉬운 겁니다. 물론 더 쉬운 것도 있어요. 1단원, 2단원, 5단원 거기는 정답률이 막 90% 나옵니다. 엄청 쉬워요. 근데 그 B킬러 중에서 그나마 좀 어렵다고 하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밑에는 유전 단원 문제들, 유전 주제 문제들이 킬러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의 평균 정답률입니다. B킬러부터 볼까요?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엄청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65예요. 이 정도쯤 되면요 난이도가 중간쯤 됩니다. 79% 중하쯤 돼요. 근데 난이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게 있죠.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정답률이. 그런데 왜 B킬러의 난이도의 상승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온 애들은요. 요 65%가 실제 65%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충분하게 써가지고 65거든요. 애들이 시간이 더 걸린대요. 옛날에 5분, 10분 만에 풀던 문제들이 지금은 12, 3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3분, 2분 차이인데 킬러 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킬러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이요. 그쵸? 여기에 애들이 시간을 많이 쏟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점을 찍은 거고요. 올해 수능에서. 그래서 킬러는 원래 어려우니까 B킬러의 난이도 상승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를 3학년 때 돼가지고 애들이 한다? 생각보다 애들이 쉽지 않아요. 빨리빨리 좀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내신 생명과학 이거 설명할 때는 수능 생명과학 설명했었죠. 방금 전에. 이거 왜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내신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내신은 시험 범위가 짧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시험 범위가 4번으로 갈라져 있죠. 수능은 통째로 해가지고 20문제입니다. 근데 내신은요 4등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더 많습니다. 25문제, 서술형 문제 이런 게 껴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넓은 범위에서 20문제 나오는 거와 4등분 잘라가지고 매번 25문제를 내야 돼요. 토탈 100문제쯤 된다고 생각하자고요. 어디서 더 자세하게 문제를 낼까요? 당연히 내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수능보다 훨씬 더 자세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능은 할 것만 딱딱딱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신은 안 그래요. 길랑발해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이에요.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내신에 나와요. 의외죠? 바제도병 들어보셨습니까? 내신에 나와요. 생명과학 교과서에 있습니다. 근데 수능에 안 나와요. 이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더 자세하게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내신이에요.
그래서 시즌별 범위를 보여드리면 학교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요 중간에 뭐가 있죠? 신나는 여름방학이 있죠. 우리 어머니들은 속 터지고 애들은 정말 속 편한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왜? 2학년 여름방학 마지막 방학이거든요. 왜냐면은 애들이 이미 다 운명을 알아요. 2022년 수능을 친 이후에는 우리가 고3이다. 우리에게 겨울방학은 그런 건 없어. 생각하면서 이때 무지하게 놉니다. 근데 조금 깨어있는 친구들이 유전 어렵다면서 이 파트가 유전이야 4단원이요. 그래서 여름 때 공부하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때도 늦어요. 왜? 여름방학은 길어봤자 3에서 4주거든요. 근데 유전을 하기 위한 기본 개념은 이게 아니거든요. 3, 4주만은 못해요. 할 수는 있어요. 기본만. 그 기본하고 이때 문제 푼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절대 불가능한지 말씀드릴 거고, 특히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요 시험 범위가 한 중단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3-1 안 보고 2단원까지 보는 학교들은요. 3-1부터 3-3, 3-4부터 4-2 중간 혹은 1까지 보고 4-2부터 해서 5까지 보는 이 2가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짜입니다. 자, 그리고 내신들은 또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은 짧은 시험 범위가 있으면서도 많은 유형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요. 내신에서만 출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요것들이 있습니다. 교과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현행 교과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현행 교과 과정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2015. 그러니까 지난번 개정 교육 과정은요. 2009학년도 교육 과정입니다.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잘못 그렸습니다. 잠깐 지우고. 자, 이렇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있으면요. 2009년에 개정된 교육 과정은요. 이렇습니다. 겹치는 게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현행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일부 학교생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여기를 시험에 내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수능에서 안 다루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수능 강의에서 공부한다? 대치동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 선생님 수능 되게 잘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이 2학년 수업 들어야지? 그래서 2학년 수업 없답니다. 3학년이 막 우겨 넣어요. 근데 애들 듣고 보면 다 그러죠. 엄마,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다루는데 그때는 겨울방학 때 이걸 안 했어. 소화순환 호흡배설 이런 파트입니다. 멘델 유전, 환경의 작용 이런 파트들을요 안 해요. 수능은 없다고요. 근데 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알고 계시는 그거요. 리파아제, 뭐 아밀라아제, 펩티다아제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다 빠졌어요. 이제는요. 애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안 시키겠다. 다 빠졌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서 이런 거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걸 배워오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프린트 내시면서 학교 수업 중에 은연중에 한 다음에 이 정도는 뭐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으니까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툭툭 던져버려요. 이런 문항들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출제 경향이 있는데 수능과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주요 문제 출제가 중요한데요. 수능 평가 문항이 50%입니다. 그리고 EBS 특수한 문항이 한 20에서 30이에요.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 당연히 그러면요. 여기죠. 수능 평가 문항이요. 당연하겠죠. 근데 요 문항을 베이스로 EBS 특수안이 만들어집니다. 즉 수능 문제가 끼치는 내신 문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게는 70에서 많으면 80이에요. 당연하게 수능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신 난이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난이도가 좀 쉽게 좀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 가지고 오시면서 바로 자료 변형시키는데 숫자나 미수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시험 문제 외워서 푸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숫자랑 미니수 바꾸면은요, 갑자기 계산식이 약간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면서 답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올린다고요. 보기를 바꿔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외워와가지고 애들이 푸는 게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신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암기가 최우선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종속 과목 강문계 무지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왜요?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애들에게 하는 말씀이 가장 뭐냐면요, 야, 생물은 외우면 되는데 왜 못 외워가지고 점수를 못 받아오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배우는 생물은 아니에요. 어머님 때 배우던 생물하고 우리 애들이 배우는 생명과학은 완전 다릅니다. 개념이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암기를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학 문제 풀 때 더하기라고 하는 개념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죠. 1 더하기 2는 이거 말고 2, 그쵸?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암기가 되는 거라고요. 설이 든 상태에서 그냥 암기만 때려 박으면 애들이 응용을 못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외우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애들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성공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분석력을 높여야 되는데 애들이 이걸 또 못해요. 문제 분석력이라 하면은 특히나 애들 가장 못하는 거, 잠깐만 그림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그림 그릴게요. 생명과학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한 문항 있으면 6번 문항 쓰고 6번 문항 쳐보는데 발문이 있으나 발문, 자료가 있어요. 자료. 그리고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이 밑에 깔립니다. 애들의 눈은요, 여기부터 꽂혀요. 이거는 하수입니다. 여기부터 꽂히면 하수예요. 중수는요, 여기에 꽂힙니다. 보기. 어디서 또 배운 거 있어가지고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뭘 풀어야 되는지 깨닫고 자료를 봐요. 저 같은 고수들은요, 여기를 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저 고3 한다고 했잖아요. 저 고3 전문이에요. 원래는요. 고3만 합니다. 근데 고3 모의고사 제가 다 만들거든요. 1년에 모의고사 30개씩 만들어요. 근데 만들 때 어디에 가장 힘을 들이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이 자료요. 이거는 수능평가원 자료 몇 개 섞으면 끝나요. 발문에 신경 엄청 씁니다. 여기서 함정 다 팝니다.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의 유형이 보이고 이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게 보이고 그래야지 자료 분석할 때 쉽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애들이 못해요. 분석력이 없거든요.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개념 정확하게 여러 번 하고 문제에 대한 분석력 높여가지고 배운 개념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애들이 좀 빠르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 2학년 내신 딱 올라갈 때 시간이 여유로울 때 시키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내신 시험 때도 같이 듣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왜? 다른 애들은 3학년 겨울방학 올라올 때 처음에 수능 생명과학 시작하겠다고 스타트하는데 우리 애들은 2학년 때부터 이미 하고 온 거예요.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빨리 완성하면 완성할수록 반복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더 여러 번 반복한 애들이 결국 수능 만점으로 가는 겁니다. 2년 레이스예요. 2년 레이스. 1년 레이스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보통 2년 레이스로 가요. 그래가지고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2학년 때 수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들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특히 3, 4단원. 3단원은 난이도가 중간입니다. 근데 양이 방대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힘들어하고 중간중간 고난 느껴 있습니다. 유전은 원래 맨날 어려운 파트예요. 애들이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 푸는 스타일이 바뀝니다. 여기는 그냥 암기만 하면 풀린다면은 여기는 개념을 응용을 시켜가지고 수학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머지 범위는 되게 쉬워요. 여기는 1학기 중간 범위인데 이거 겨울방학 때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의욕도 잘하고요. 애들이 의욕도 최고고 1학기 중간 때 집중도도 최고고
난이도는 엄청 낮기 때문에 다 잘 봅니다. 시험 보면은 평균이 막 95점이에요. 5단원은 양은 좀 절반밖에 안 됩니다. 3단원에 비해서. 근데 애들이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요.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노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3, 4단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9회 특강을 하게 되는데 저 되게 요즘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가 명품을 만든다. 명품은 기본과 디테일에 강합니다. 이 보통은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시니까는요. 아버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가방 많이 들으시죠. 가방. 명품 가방. 루이 땡똥. 그쵸? 뭐 샤땡. 그치? 구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명품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일단 튼튼합니다. 가방 본연의 목적은요. 튼튼하게 내가 모든 짐을 나를 수 있다는 건데 그거 되게 잘해요. 그쵸?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그게 명품을 일단 만드는 기본이거든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에 강한 건데 디테일은 어떤 것들이 나요? 이 박음질 하나하나의 세심함.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이거 강의 들으시는 아버님들 차. 저 차 좀 좋아하거든요. BM땡, 벤땡 이런 거 있잖아요. 포르땡, 페라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기본에 강하죠. 달리기 성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차의 기본은 달리기거든요. 승차감이 편하고 뭐 쿠션 이런 거는 부가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이 일단 좋아야 잘 팔리죠. 그 기본이 잘 돼 있어야지 명품을 만드는 건데 그 기본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하는 것을 겨울방학 때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에서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면서 기본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안 갈 거예요. 쉽게 갈 겁니다. 전범위 주요 주제 3단원, 4단원에 집중해서 전체 개념의 60에서 70% 난이도에 수갈 건데요. 이거 왜 날짜 이렇게 돼 있지? 날짜 잘못돼 있으면 죄송합니다. 날짜 써드릴게요. 여기다가요. 왜 이렇게 돼 있냐? 우리 로고스 학원은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자, 일요일날 2개의 시간이 있고요. 2시부터 5시. 자, 6시 30분부터 우리가 9시 30분까지 2개의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개 타임이 다 마감되어 가지고요. 애들이 못 들어온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기하다가 다른 데로 다른 학원 찾아가고요. 그러다가 자리 비니까 갑자기 막 득달같이 오시고 그런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마감이 됩니다. 우리 잠실인 로고스 학원이 과학의 명가다 보니까는 잘하는 친구 다 몰려요. 그래서 2시, 5시, 6시에서 9시 반 사이에 2개 타임이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원의 인원수를 제한해서 받고 있으니까는 생각보다 빨리 마감이 날 겁니다. 개강일은 제가 알기로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만약에 바뀌면은 학원에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전에 이제 3주차 정도부터 시험을 보게 돼요. 1주차, 2주차는 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만 닦는 거니까 3주차부터 뭐 이거보다 15분 일찍 와서 시험 치는 거, 뭐 과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특징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개념 보통 80에 문제 20 정도로 배분해서 하게 되고요. 제가 생명과학 전공자입니다. 우리 그 온라인에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생명과학 전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몇 없는 생명과학 전공자이고요. 때문에 깊고 자세하고 오개념도 없습니다. 이해하고 암기가 명쾌하게 딱 구분이 되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스킬들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재미를 느끼게끔 이번에 많이 해드릴 거예요. 과제 및 테스트는 매주 30문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기본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수업전 테스트 당연하게 하고요. 하루 후에 통제 등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강조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올해 되게 야심차게 강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친구들이 되게 성적이 잘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유전 1등 맞았어요. 막 전교 1등 됐어요. 제가 아마 학원에 지금 브로셔가 비치되어 있을 텐데 브로셔 뒤에 보시면 막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막 전교 1등에서 막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잘하는 친구만 그러겠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는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거 보고 같이 있는 학생들, 같이 보는 학생들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강의 1월 2일입니다. 일요일 2시부터 5시, 6시 반부터 9시 반. 2개의 타임이 있으니까는요. 서둘러서 같이 등록하시고 저랑 본 강의 때 뵙도록 하시죠. 자, 지금까지 손경호였습니다.